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 집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678동 출신 정환기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안양시민, 소상공인, 기업인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염주성 국장님, 도시주택국장님. 국장님, 저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도면도 보이는데 상록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그 도면도예요. 제가 오늘 그 시정 질의 꼭지가 세 꼭지인데 대부분 다 집단 민원, 직접 민원 건에 대해서만 시민을 대변해서 얘기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민 그 민원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포동 산마을 아파트 주민은 20년 가까이 상록지구 마을 주민들과 가까운 이웃으로 평온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산마을 아파트는 2005년 12월 19일 준공 입주한 건물로서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2008년 12월 9일 고시된 바 있으나 당시 산마을 아파트는 신축 건축물로서 정비구역 내에서 제척되었고 동 정비구역 내에 제외되었던 상가 점포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상당 기간에 걸쳐 추진한 결과 상가 점포를 포함시켜 2017년 12월 8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후 시 2018년 7월 6일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상록지구조합 산마을 아파트 주민대표 당시 지역구 시의원 저는 아닙니다. 안양시 관계자 등 10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산마을 아파트 추가 편입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추가 편입 시 재개발 관련 행정 절차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상록지원 조합원과 산마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산마루 아파트 주민들은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당시 상록지구 조합 측의 입장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후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 공사 기간에 산마루 아파트 추가 편입을 계획한다는 입장을 위 사자 간담회에서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에 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관련서로 봤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말 당시 조합장 출마 후보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편입을 위한 65세대 전체 주민 동의서를 진구 후 조합 측에 제출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록지구 조합장 후보를 입후보한 조합장은 산마루 아파트를 추가 편입시키겠다고 시키겠다는 약속을 조합원들에게 공약한 이후 산마루 아파트 주민들의 추가 편입에 대한 원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조합원 측은 2021년 6월 28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처분을 2021년 12월 28일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마루 아파트 주민들에게 민원 제기, 사업성의 장단점 파악을 지난 사업성 부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 수반, 조합원 불만 등의 사전 변경 이후로 2022년 1월 15일 공약사항 철회 입장을 밝혔어요. 조합에서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이로 인한 산마루 아파트 입주민들의 큰 기대에 따른 충격과 좌절감, 상실감은 이루어 표현할 정도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전
제가 질의를 이어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양팔동 상록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지구와 연접해 있는 산마을 아파트는 2005년 12월경 시축되었으나 2008년 12월 8일 상록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 시 당시 약 3년이 경과된 신축 아파트로 동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마을 아파트 소유자 100%가 지금 현재 받은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상록지구 조합 산마을 아파트 주민대표 당시 지역구 시의원 저를 제외한 시의원입니다. 안양시 광장에 든 10여 차례 간담회 등을 갖고 산마을 아파트 추가 편시 사업 타당성 검토, 추가 편시 재개발 관련 행정 절차,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상록지구 조합 측의 입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후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공사 기간에 산마을 아파트를 추가 편입 계획하던 입장을 위 사자 간담회에서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합과 시에서 2022년 2월 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마을 아파트 추가 편입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나 계획이 전혀 없어서 산마을 아파트 소유자들은 매우 실망한 상태가 있는데 시는 이와 관계에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어떠한 조치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국장님? 일단 재개발 조합은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그 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결이 있지 않는 한 그 외에 조합에서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권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조합 총회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시의 변경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는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그간의 그 양쪽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저 국장님이 답변한 거는 저도 알고 여기 산마을 아파트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맹목적인 답변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아까 이제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 혹시 했는데 소수의 주민의 민원도 잘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여기 보시면요, 여기 그 왼쪽이 산마루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끝이 성문교회예요. 여기 편입이 안 됐어요. 빨간 선을 보면. 그럼 여기 산마루 아파트 한번 그 사진 한번 여기 끝에 보면 편입 보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저 기본 그 재개발 지역구인데 끝에서 입구에서 연결돼서 들어오다 보면 끝 부분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납두면 이분들 60분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 우리가 재개발 그 당시에는 3년이 지나서 신축 아파트라 안 되지만 상가라든가 배척했을 때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훗날 이분들끼리 독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 뒤에는 자연보호 중에 알겠지만 우리 수리한 준톡 밑으로 내려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검토해달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준해서 이 지도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훗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분들의 민원사항은 엄청날 거로 지금 요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조합원 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에요, 국장님. 그다음에 그 성문교회 한번 성문교회 이거 보시죠. 지금 여기 성문교회도 현재 재촉되어 있는 상황인데 성문교회 측에서도 재촉을 제해달라. 그러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알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혹시? 저는 비용 문제가 이제 조합원들에게 그 조합원 차이인데 예, 부담이 들어가면 예. 근데 요거 아시죠? 이거 언덕, 둔턱. 요 민원 때문에 저도 과거에 8대 처음 의원 들어올 때 이거 어떻게 없애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향이 없고 시에서 방향을 못 찾았어요. 여기 명왕초등학교에서 내려서 이걸 건너서 넘어가요. 초등학생 애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도 힘들어요. 이게 넘어가면. 특히 장애인은 아예 갈 생각 엄두도 못 냅니다. 여기 도로에 인도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얘기한 게 뭐냐면 집행부의 답변은 요거를 없애게 되면 준턱이나 교회 때문에 요걸 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테 성명교회하고 산마을 아파트는 이번에 편입시켜야지만 그 지역의 재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산마을 아파트를 상록지구에 추가 편입시킬 경우 용적률 상한도 분명히 사업성이 향상되어 대부분 조합원들 있죠. 조합원들이 좋아할 것이고 나아가 조합에도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합원 측은 어떠한 입장,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취하고 있는지 시에서 의견 조합을 취합은 어떻게 해본 시점은 있나요? 저희가 조합하고 많은 그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조합은 이 포함할 경우에 사업 기간이 한 18개월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이제 조속히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산마루 아파트 주민들 의견은 좀 이따 제가 이제 그 답변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시 한번 최대한은 저는 하고는 있다 이거죠. 취합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 저희는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그 지점에서 산마루 아파트를 상록지구에 추가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비구역 변경,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등 행정절차 변경 시 지금 이제 1년 6개월이요? 18개월? 조합에서 네, 일정하게는 네. 1년 8개월, 진행정지 18개월을 보고 일정이 있습니다. 큰 예. 차질을 가져오는 법적 요양이 있나요? 그 형이 법적 근거가 일단은 제가 그 봤을 때도 공사 철거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동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절차 동의는 3분의 1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640여 명. 근데 이제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합 측에 조합원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이죠. 이거 이번에 못 하게 되면요. 이거 아시죠? 국장님 아실 거예요. 만안구청 지금 다 근무해 보셨으니까. 구경실 앞에 이거 저거 이번에 못 하면 영원히 못 해요. 이번에 못 하면. 이번에 했을 때에 이걸 평면으로 만들고 같이 하고 하면 그동안 수건 사업 다 같이 없어요. 장애인 저거 못 넘어갔습니까? 장애인 도로로 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저 통행할 수가 없어요. 일반 그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명확초 다니면서 저기 엄청 넘기 힘드니까 이번 게 적극으로 저걸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예. 거예요. 시민의 대변이라 제가 아까 보면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라고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왔으니 제가 이제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합과 적극적으로 네.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 지점 상록지구 추가 편입 이제 추가로 상록지구에 종상에도 건폐율 용적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거를 한번 그런 검토나 한번 다 해보신 적 있어요? 이번에 그 지금- 12월대로 저희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이제 최대가 이제 용적률이 300인데요. 현재 상록지구는 285 거의 법적 상한선을 거의 다 찾아먹. 그래서 20% 이제 20% 남았잖아요. 15% 남았는데 아니, 그 그럼 분석과 자료는 없어요. 세대수 증가. 지금 실질적으로 포함한다고 해서 용적률이 크게 상승될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저거 두 군데를 넣으면 종교부지잖아요. 그 산마라 부지를 넣어가지고 종상향을 시키면 그러면 좀 세대수 증가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의 분석한 의지가 필요한데요. 예.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겠습니다. 몇 가구가 증가되죠? 지금 대략? 선마로는 2005년에 이제 신축된 건물인데요. 65세대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이제 네. 종상향이라 용적률을 좀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상록지구가 최대 상황이 3종으로 변경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의 그런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조합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요. 이게 기본계획 용적률 250%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12월 때 조례 개정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현재 285 정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증가 대수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면 한 130여 대는 그 늘어난다.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130여 세대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변동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현재 이제 조합원들한테 그게 정확히 전달돼 있나, 조합원들이 정확히 이런 사항을 아나, 이러한 민원 문제나 이렇게 같이 그 포함을 시키면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나아지는 점을 아는지 그런 거를 저는 그 산마루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원들의 전달이 안 됐다. 정확히 전달을 할 방법이 없으니 시에서 좀 도와달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릴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 본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조합 측에서는 조합은 그 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일단은 하고 있다는 그 말씀드리는 정비 거예요. 사업 절차가 단계별로 총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한번 소통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도 소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이제 국장님한테는 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조합원 측 있죠. 상록지구 조합 측에 산마루 아파트 주민들하고 소통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정산되고 아까 세대수가 120여 세대 늘어난다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는 안 했는데 추산해 보면 한 120여 대 세대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저 사업 분석을 했을 때 그게 지금 현재 조합 측에 손해를 안 본다. 근데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손해를 본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 근데 행정 절차상 시에서 많이 빨리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절차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제 정비 아 계획과 그러니까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거 약간의 변동만 주면 되니까 우리 염정 국장님 그정도 충분하게 노력할 거죠. 시장님도 충분히 빨리 하라고 지시하실 사안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런 방향을 찾아서 이번 할 때 할 수 있는 방향을 철거분도 이주 했잖아요. 이주 98% 됐잖아요 지금. 근데 나머지 몇 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면 산마루 아파트 측에 저한테 얘기한 건 6개월 이내에 산마루 다 이주할 자신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 동의도 다 받았고 주민들. 어떻게 의사 생각하세요? 결정권자가 조합이니까요. 산마루 측 아 그러니까 조합이 예? 중간에서 이제 그거 이제 우리 시의 입장 충분히 안다 이거죠. 근데 훗날 저기 산마루 아파트가 그 민원 소지 있잖아요. 편입이 안 됐을 때 그 민원 소지는 또 커질 거 아니에요, 국장님. 편입이 안 됐을 때. 저기 조합하고 더 예.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 민원 때문에 또 미편이 되면은 바로 산마루 차량 아까 맨 뒤쪽이잖아요. 차량 출입 통행로 양방향 해줘야 되죠, 조합 측에서. 지금 이제 계획상 당초에 이제 5.2m인데요. 토지 이용 계획상 10m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옆에 배수로 있잖아요. 배수로 이전 관로 이설 하실 거잖아요. 네, 해야 됩니다. 관로 이설하면 또 이제 민원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산마루에서. 공사 과정에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 있는데 제가 말은 계속 정지되고 민원 들어오고 계속 할 거 아닐까요? 불씨는 계속 일어날 거고. 상호 근데-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편의시키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조합 측과 계속 해달라는 소리죠. 이분들도 원했고 그 당시는 안 된다고 인정했어요. 근데 사업이 그 상가 때 오래 기간이 흘렀잖아요.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 그 산마루 봐.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 저 안쪽에. 나중에 저분들 저기만 훗날에 그 갇혀 있는 거예요, 안쪽에. 토지 이용 계획상 같이 당초에 했으면 좋은데 이 그러니까 상록지구 재개발할 때 이분들은 저기는 저는 하소연할 때가 1년도 안 없으니까. 된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아파트다 보니까 예, 그 당시는 안 됐죠.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흘렀고 앞으로 개발되고 흘르고 이제 가니까 방법을 찾고 아까 성문교회랑 같이 한번 시에서 방법을 찾고 조합원 측에도 이런 게 하면 더 낫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이분들은 조합원들한테 저기 전달을 안 시켰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산마루 아파트 실질적으로 전달 저기 그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더 한 번 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이분들 뭐 조망권, 일조권이 어쩌다 해가지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냥 민원이고 주면 반발할 거 아니야. 민원은 어디다 넣겠어? 시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구에다 넣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하기 전에 우리 이제 염수정 국장님은 충분히 이제 해결 방법이나 찾으실 것 같아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고민하는 게 아니라 찾으셔야 돼. 진짜 문제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이 와요. 이번 할때 함께 하면 깔끔하고 정리하면 좋잖아요. 한번 방법 좀 꼭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아주 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분들이 제가 아주 그냥 읽기도 바빴는데 하여튼 꼭 좀 제척 안 되고 편집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장님 하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산마루 아파트하고 상록지구 이게 했다는 내용을 공청회가 이렇게 전달할 방법은 없어요, 시에서? 아무리 지금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주 전에 이제 총회를 하면 그런 많이 이분들을 좀 참석하는데요. 참여시켜가지고 이제 지금 거의 다 얘기하시면 2주 했기 때문에 총회가 아무래도 직접 참여보다 서면 참여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아마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 쪽에 산마루 아파트 주민들의 그 목소리 있잖아요, 조합원들께. 이 조합원들 아까 3분의 2 찬성하고 할 수 있는 3분의 2가 이제 참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고요. 이분들은 이제 시장님께 직권으로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시행자가 있어서 안 됩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렵다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지는 않는데, 근데 그 방법을 찾아달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찾아주세요. 그 방법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자, 다음 주 우리 계속해서 시정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동영상 한번 틀어주고 싶으세요? 보셨죠? 저기 이제 그다음에 요거 사진하고 그때 이제 안양 7동 지하 침수 사고인데 제가 좀 전에 온 거는 방수문으로 이제 예상인데요. 주민들하고 그쪽 인근 주민들은 끝까지 방수문이다.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시정 질문서에 준 뒤로 2020년 8월 8, 9일 안양 집중호 수해 피해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작년 8월 집중호 피해로 안양시 자원봉사진 봉사자님, 군부대 등 각 유관 기관 단체의 수해 피해 봉사를 하여 주심에 잊지 않을 것이며 고맙고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국장님 좀 전에 동영상 보셨고 제가 오늘 질의하는 목적은요. 불과 다시 한 7, 8개월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는 봄이 오고 곧 수해가 오고 있어요. 그동안 안양시의 수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수해 포상 계획은 어떻게 했으며 또 소송 계획한 거 소송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집단 민원건이에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거는 다 집단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에서 시의원으로서 대신 질의 답변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분들의 대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때 수해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과 소송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기업체 다가구 주택 그래서 수해 피해 보상은 무엇을 하였고 안양시에서 더 보상할 계획은 있나요? 답변 드릴까요? 예. 작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수해 직후에 저희가 신속하고 세밀한 조사 피해를 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제 저희 등록을 해서 특별 재난구역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우심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총 39만 8,100만 원의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1,187가구 그리고 농가 4가구 예, 예. 소상공인 사업장 428가구에 대해서 48억 5,500만 원의 제한 지원금을 예, 알고 있어요. 예. 네, 국장님 저 그 답변을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후에 이분들한테 이제 저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제 수해 피해났다고 잊지 않고 가자. 시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상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답변서를 잘 주셨어요. 답변서 내용 외를 말씀드리는 거. 그때 뭐 의원 물품도 다 지급했고 일부 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거 외에 추후 겨울이라든가 겨울 지났어요. 그때 뭐 보상한 거 하신 거나 관심 가진 거 있으시냐 여쭤보는 거예요. 안한 국장님으로서.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시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이번에 지원한 게 있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수해 피해에 이후에요.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추가로 건 지원한 건 없죠. 없습니다. 예. 예, 한 건 없습니다. 보상 계획도 아직 없잖아요. 더 이상 뭐 보상 계획도 없고 예. 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관심은 갖고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이제 수해 대비해서 저희 이제 조직 개편 통해서 제가 이제 팀을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피해는 났어요. 시민은 입장은 같네. 피해는 났고 나는 어려워. 이제 여름이 지나서 폭우 나서 이제 가을 동안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움직이고 집을 다 정리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겨울이라는 애가 왔어요. 겨울이라는 애가. 근데 내가 이제 기초생활주급자도 아니고 차상계층도 아니야. 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료비도 미리 선제 지급받고 아까 우리 안혜 씨 의결해서 5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연료비. 근데 그 이후에 시가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와서 반짝 청소하고 가고 끝. 잠깐 지내주면 끝.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분들. 큰 요구 사항이 아니었었어요. 관심을 갖고 어떠냐. 우리가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안양 시민에서 안양시는 여러분들 잊지 않고 안양시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존재한다. 이런 뭐 따뜻한 위로 기본적인 거 이걸 원했던 거. 근데 대부분 다 끝나요.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봉사자님들하고 군부대 유관기차한테 감사 말씀드린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관심이 걸랑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한 게 그거예요. 왜 관심이 없고 왜 하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소송도 진행하고 저기 한다.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그 사유 시설 그 수해 피해 분신 뭐 공장이라도 관심을 잃지 않았겠네요. 그런데 들어온 거나. 일단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뭐 요구하신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유 시설 있잖아요. 소송. 지금 현재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어요. 소송 무엇을 하고 있죠? 소송이 총 지금 3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3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 호계 이동에 있는 기업체하고요. 그다음에 군포에 있는 기업체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예, 7회서 해가지고 지금 그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단 3개가 이제 접수가 돼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험사는 차근마치 이제 7건 이제 소송 집행하고 있는데 추후에 지금 집단으로 준비하고 소송 준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시에서 네, 그런 얘기는 전 못 들었습니다. 준비하고 시를 상대로 다시 하겠대요. 이분들 말은 간단해요. 관심은 그동안 끝나고 꾸준히 몇 번을 관심하고 상담하고 물론 기업경제과에서도 공장에서 수차례 그런 건 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좀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 정책 이런 걸 좀 찾아줬으면 그런 거 덜하는데 그 이후에는 뭐 그냥 거의 끊다시피 해가지고 얘기가 없으니까 좀 그런 서운한 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주로 그 수해에 대비해서 행정적 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체계를 이제 구축하기 아니, 위한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근데 그 말에 말, 사람 말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우리가 이제 언행할 때 지금 시정질하고 있지만 이 언행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언성 높이고 이거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시민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민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집단 민원이잖아요. 여러 분들의 마음을 하는 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에서는 지금 아니 그 시민들은 이 수해 피해자는 집단 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 의원님 도와주세요야. 그럼 제가 제가 어떻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변인이니까 도와주고 열심히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수해 피해가 더 일어나고 할 수 있잖아요. 관심 갖고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네. 시에서는 항상 시민들 생각하고 시민들 편에서 법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도와드릴 수 그분들은 있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 거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피해봤어. 이분들은 아까 저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쟤네 또 저 의장이 계시네. 뚝하고 막 거꾸로 해서 저랑 그때 그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 가서 여냐? 반대로 넘어가냐? 포구이냐? 좀 이따 저거는 저 별도로 계속 이야기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가 잘못했다. 내 재산 물어내라. 그냥 결론은 이거부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많이 수그러드렸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꾸준한 관심을 이제 해줬으면 이렇게 이제 집단 소송도 덜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났잖아요. 지금 소송. 네, 소송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사가 결론에서 패소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항소할 거예요? 1차 하면 2차하고 상도 대법원까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볼 수밖에 없죠, 국장님. 당연히 시의 입장은. 근데 시민들의 입장은 수해 피해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드리고요. 하여튼 요거에 대한 거는 그 소송에 대한 거는 잘 준비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이분들한테 관심을 좀 갖고 이거 외에 피해 본 사람들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수해 피해 지역 있잖아요. 그 제가 말한 거는 그 지금 피해난 지역에 그 대체 복구와 예방 대책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행정적으로 이제 행정 지원을 위해서 그 침수 예방팀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한 9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안양 칠동이나 이런 수해가 있던 지역에는 21채형 빗물 펌프, 반지하 주택 역류 방지 설비 등을 우선 설치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조례나 규칙 제정을 통해 가지고 침수 방지 시설 지원이나 아니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장님 아까 우리가 이제 답변서 해준 거를 네.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체 복구 예방 대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방 대책도 대충 이렇게 하겠다. 근데 제가 이런 건 세부 사항 안행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럼 순서대로 보여줄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이니까 방수문 관련 시설 있죠? 어디까지 대책 세웠어요? 방수문. 예, 20개잖아요. 우리 예.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거. 대책 세웠잖아요. 하숫가락. 예, 그 지금 펜타 20개 쳤거나. 시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자동은 몇 군데 할 거며 어떻게 예. 대패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온 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만큼 진행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5분 발언 통해서 방송실에서 얘기했고, 지난 예, 지금 수해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기 질 많았던 시절 아니에요. 5분 발언 질 많았고 거의 다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은 의원님들 안 계세요. 내용은 더 잘하세요. 우리 지금 여기 예, 현재 총 앉아 20개 계신 중에서 의원님들이. 자동 개폐를 4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폐쇄는 5개라고 나머지 이제 개량을 11개 개량을 해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4개 자동, 예. 폐쇄 8개, 폐쇄 맞나요? 5개고요. 예? 그다음에 개선하는 거로 11개입니다. 개선.
그러면 저 자동 대개구 다 개선이죠? 예, 개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선? 맞나요? 국장님, 나 자꾸 시계 보게 되네. 우리 시장님하고 간단히 말씀 좀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따 이거 나머지 그 자료 방수문 대책 좀 해주시고요. 그 침수 예방한테 분장 업무 조직 개편 때 국장님 계실 때 했었어요. 총무과장님 계실 때 그 분장 업무 있죠. 침수 예방한테 분장 업무 그거 정확히 어디까지 간 거 조직 개편 한 거 있잖아요. 분장 업무 침수 예방팀에 하수과 생겼어요. 네. 이 책임 이 침수 예방팀 분장 업무가 하수과인데 이거를 갖다 그 컨트롤 타워 있죠. 재난안전처분부 비상단계 조직도 바꿔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한참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안 청장님 계실 때 한참 얘기했던 게 있어요. 컨트롤 타워 어떻게 됐냐? 총 책임자가 누구냐? 자, 국지수송 호수가 지금 8월 8일 날 183mm 내렸고 9일 날 167mm가 내렸어요. 이때에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거 자료만 주시고요.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시간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 시장님, 아까 저 장명희 의원 거 강호리 마무리만 할게요. 네. 짬내 이거. 제가 급해지는데. 자, 시장님. 예, 아까 그 오전에 그 장명희 의원님하고 이제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그건 좀 답변은 잘 대체하겠다라고 들었어요. LG U 플러스 15만 4천 볼트, 그렇죠? 154kV. 요거 이제 간단히 어떻게 그 지역 주민의 불안과 불일식 요인 발단이 그 인허가 절차부터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된다고 보이죠.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LG U 플러스 15만 4천 볼트 지중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다시피 양 구청에서 굴착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네, 제가 인지를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불과 별 허가가 아닌데 지금 그게 키로수로 따지면은 꽤 되잖아요. 만한 동안구를 합치면 한 거의 6,597m 거의 이제 6.7km 구간 거의 가까워요. 이 기간은 이제 굴착을 했을 때는 심히 불편이나 많은 거 생각이 되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앞으로 시장님 허가 협반할 때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문제점 노출을 물고 집단 민원이 뭐가 발생된다 이런 거 앞으로 꼭 해주시고 일 바라면서요. 그리고 저 아까 이제 오전에 이제 장명희 의원한테 이제 답변 주시 우리가 그 제일 컸던 게 전자파잖아요. 전자파하고 요즘 이제 혼합골재, 혼합골재에 대한 거를 또 감사원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그냥 저렇게 조치는 그냥 하겠다 네, 분명히 네. 맞는 거죠? 네네네. 예. 이런 집단 민원 때문에 저희 의원님도 안 받은 분들 없어요. 아주 그냥 저희도 일이 많은데 이거 상담해야지 같이 공청회 가야죠 뭐하죠. 앞으로 힘들어 좀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오전에 우리 장명희 의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한 것 같으니까요. 이런 거 민원 소지가 안 되게끔 다시 한번 시장님께 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시정 질문을 통하여 안양시 재개발 수해 피해 특고압성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알겠지만 안양 시민의 민원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안양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경청하여 해결 방안의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 접수부터 철저한 검토와 시민들과의 소통, 공청회도 수시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서에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잘 인지하여 앞으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에 만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